새벽 5시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깍두기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을 위한 하루를 시작했다. 40년 넘게 써온 나무 도마 위에서 정성스럽게 야채를 썰던 그때였다. 이 박스들이 뭐예요? 거실에서 들려온 자신의 목소리였다.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모를 낯선 상자들이 TV 옆에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을 또 했나 싶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상자에 붙은 라벨에 선명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 방 정리용품. 아, 어머니 짐이요. 미리 좀 정리해 두려고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차가웠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던진 말이었다. 아들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할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다. 철컥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을 것이다. 60평 집에서 가장 작은 방 하나가 전부였던 그녀에게 그마저도 정리될 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여전히 설거지에만 집중했고 아들은 신문 속 주식 정보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김치 더 주세요. 12살 손녀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새벽부터 담근 대추김치가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는 순간이었다. 이런 때면 40년 넘게 이어온 살림살이가 자랑스러웠다.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에 들깨와 상추에 물을 주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떠 미역국을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북어포 무침과 며느리가 다이어트용으로 먹는 두부조림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가사도우미로 남의 집 청소를 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나도 여름에는 땀범벅이 되어도 쉬지 않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장만했던 것이다. 지민이의 도시락은 특히 정성을 들였다. 또래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게 담아주는 게 할머니만의 자부심이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언제 이렇게 요리를 배울까요? 새댁 시절부터 지금까지 혜진은 늘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다. 아들 민수 역시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든든해하며 어깨를 주무르곤 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 또래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가족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이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시어머니 모시는 걸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 아들은 매일 안부 전화해. 효자 중에 효자야. 손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머니 최고라고 맨날 안겨.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할머니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식탁은 할머니에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감을 느꼈다.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의 이런 말 한마디면 온종일 쌓인 피로가 싹 가셨다.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 미녀 소리가 집 안에 퍼질 때 할머니는 자신이 이 가정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할머니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고, 사랑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습관에 불과했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허리의 디스크 수술이 필요합니다. 가족분이 함께 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73년을 살면서 큰 수술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가족의 도움이 절실했다. 민수야, 엄마가 수술 받아야 한대. 같이 가줄 수 있지? 엄마, 이번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혜진이가 갈 수 있을 거야. 며느리 혜진의 반응도 시원찮았다. 어머니, 저도 지민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될까요? 결국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내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었다. 며느리나 딸들이 물을 떠다 주고 아들들이 의사와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보호자가 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어야 했다. 부끄럽고 쓸쓸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 한 잔 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들이 챙겨주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굶었을 것이다. 병실 창문 너머로 저녁 석양이 질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미안해,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어. 민수의 문자 메시지 한 줄이 전부였다. 혜진은 아예 연락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허리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할머니를 위해 누구도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못마땅해했다. 어머니, 아직도 아프세요? 벌써 일주일이나 됐는데 혜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이제 집안일은 좀 그만하시죠. 저희도 힘들어요. 그 말은 사실상 이제 쓸모없다는 선언이었다. 할머니가 평생 해온 요리, 청소, 빨래 같은 일들이 귀찮은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유일하게 지민이만이 여전히 달려와 할머니 괜찮아? 하며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혜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지민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방해하지 마. 점점 할머니는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6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삶이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날 밤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이 멈추지 않았다. 밤 10시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지만 노인정에서 단련된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당신,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혜진의 목소리였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그러게, 나이 드시니까 더 까다로워지시는 것 같고
아들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 김치도 예전만 못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하시고. 맞아. 그리고 지민이한테 자꾸 용돈 주시는 것도 문제야. 아이 버릇 나빠져. 할머니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들었다. 자신이 사랑으로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솔직히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 계속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지. 지민이도 중학교 올라가는데.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할머니의 통장과 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파출부로 온갖 고생하며 마련한 집마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간신히 참고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봤다. 결혼하고 줄곧 시댁 식구들을 모시며 살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 그런데 그 모든 헌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다. 새벽 3시 할머니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눈물은 이미 마르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남편 사후 파출부와 가사 도우미로 온갖 고생하며 마련한 이 집이 고스란히 자신 명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들 가족을 위해 집을 내어주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소유였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지 않았다. 대신 혼자 간단히 죽을 끓여 먹고 외출했다. 가족들은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개인은 놀란 표情으로 물었다. 어르신,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어요? 제 명의 집이에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중개인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세를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었다. 할머니가 온갖 고생하며 마련한 것 치고는 꽤 값이 올랐다. 며칠 후 집에 매수자가 찾아왔다. 가족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황급히 물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을 팔 거다. 내 집이니까.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하세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절망이 묻어 있었다. 갑자기가 아니야. 이 집은 내가 파출부 일하며 피땀 흘려 마련한 거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결심이 서 있었다. 은행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73년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기분이 들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전쟁이 벌어졌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난 이미 너희에게 짐이 된 거 아니냐. 혜진이 급히 변명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유양원 얘기도 들었다. 할머니의 한마디에 둘 다 할 말을 잃었다. 너희가 편하게 살길 바란다. 나 없이. 그날부터 할머니는 짐을 쌌다. 73년의 세월 중 6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그리고 지민이와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제발. 지민이가 울며 매달렸다.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음을 굳혔다. 우리 지민이. 할머니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요? 넌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요리였다.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쪽지를 남겼다. 그동안 고마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온 가족이 지켜봤다. 아무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 버스 창밖으로 6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서러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다음 정류장은 청평입니다. 할머니가 내린 곳은 북한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소풍 왔던 추억의 장소였다. 그때는 언젠가 이곳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말했더랬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작은 원룸은 15평 남짓했다. 60평 집에 비하면 턱없이 작았지만 오히려 아늑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엔 외롭지 않으실까요? 부동산 중개인의 걱정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외로움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진짜 외로울 수 있더라고요. 전날 밤, 할머니는 강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며칠 후부터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차를 끓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취미인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함께 합창단도 만들었다. 순자씨, 정말 밝아지셨네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새로 사귄 친구 복순이 할머니의 말이었다. 그런가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서. 한 달이 지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언제 돌아와? 지민이가 너무 보고 싶어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나도 지민이 보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우리 각자 자기 인생을 살자.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요즘 유행한다는 유튜브였다. 동네 젊은 청년이 가르쳐줬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3살 박순자입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가를 산책하며 이어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솔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가능해요. 영상 마지막에 할머니는 석양을 배경으로 서서 말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가 찾아가는 진짜 행복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화면에는 강물 위로 떠오르는 달빛과 함께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비쳤다. 억눌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된 순간이었다.